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넷째 주 세종과 충청권 관심 뉴스와 아파트 가격 동향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30년 사이 대전 인구 35만 명 줄어들 수도, 세종은 최대 33만 명 증가, 연합뉴스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3법 손질 시동건 정부, 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한국경제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5월 23일 월요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사이 대전 인구 35만 명 줄어들 수도, 세종은 최대 33만 명 증가, 연합뉴스 소식입니다. 30년 사이에 대전 인구가 많게는 35만 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고요. 세종 인구는 최대 33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2050년이 되면 충남에서는 생산 연령 인구보다 유소년과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질 전망이고요.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50년 장래 인구 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저출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경우 2020년 149만 명인 대전 인구는 2050년에 114만 명으로 감소한다는 추계가 나왔네요. 출산율이 개선된다면 2020년 35만 명인 세종 인구는 2050년에 6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충남 인구도 218만 명에서 239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대전 생산 연령 인구, 학령 인구가 40% 넘게 감소한다는 소식인데요. 현재의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대전의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110만 명에서 66만 명으로 40.2%가 줄어들 전망이고요. 25세에서 49세인 주요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36.6%에서 24.7%로 낮아질 전망이네요. 6에서 21세의 학령 인구도 26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47.4%가 감소하고요.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19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36.7%가 줄어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1만 명에서 배가 훨씬 넘는 47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고요. 대전 시민을 모두 나이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선 중위 연령은 41.8세에서 55.9세로 높아질 전망이고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할 유소년과 고령 인구를 의미하는 총 부양비는 2020년에 35.7명에서 2050년 89.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유소년 17.9명과 고령 인구 71.7명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유소년 100명당 고령 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110.6명에서 4배에 가까운 399.8명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의 고령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총 부양비가 100명을 넘어선다는 얘기인데요. 2020년 39만 명인 충남의 고령 인구는 2050년에 3배에 가까운 94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고요. 2.2%인 8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3%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 사이 생산 연령 인구는 151만 명에서 106만 명으로 39.6%가 줄어들 전망이네요. 이에 따라 총 부양비가 2020년 44.2명에서 2050년 106.1명으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유소년과 고령 인구 106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충남의 중위 연령은 60세, 2020년에 44.1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전국 중위 연령 57.9세보다 2.1세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508.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세종은 30년 뒤에도 가장 젊은 도시가 될 것 같고요. 세종시는 인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에 있어서도 젊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소식이죠. 2050년 세종시의 중위 연령은 50.9세이고요. 가장 높은 전남 64.7세보다 13.8세가 젊은 전국 최저 중위 연령이 되겠습니다. 14세 이하 유소년은 20%, 6에서 21세 학령 인구는 40.1%가 각각 늘어날 전망이고요. 생산 연령 인구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하는데요. 25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늘어나고요. 주요 생산 연령 인구 비중도 서울
27.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26.1%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30년 동안 고령 인구가 3만 명에서 600인 8명으로 늘어나더라도 생산 연령 인구가 증가한 만큼 총 부양비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71.4명에 불과하고요. 유소년 부양비는 오히려 28명에서 22.7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네요. 2050년 노령화 지수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218.6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임대차 3법 손질 시동건 정부 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한국경제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1년 더 유예키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올 하반기 전월세 대란이 점쳐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인 임대차 3법 손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인데요. 전면 폐지는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판단에서 미세 조정 위주의 정책 손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발표했네요.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었죠.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는데요.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었죠. 국토부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한 데다가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라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국민이 많아서 제도 정착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 5월 말까지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네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임대인들의 수익 공개를 꺼리면서 다양한 편법을 낳았는데요. 임대 수익이 드러나면 과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이죠. 이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월세를 3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대신에 관리비를 크게 올려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었죠. 이번 임대차 신고제 추가 유예를 시작으로 정부는 8월 전월세 시장 대란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월세 대책 마련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공식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7월 말 이후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진한 전세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많은데요. 임대인들이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정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진한 임차인에 대해서 장기 계약을 해주거나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할 경우 임대인이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국토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서 전월세 시장의 8월 대란이 아니라 통상적인 순환 주기 속에서 움직이도록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5월 넷째 주로 5월 23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0.01%가 하락을 했고요. 전세 가격도 역시 0.0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나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 주도 마이너스 0.01% 마찬가지로 하락폭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간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전국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마이너스 0.01%가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01%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수도권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서울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13%에서 이번 주는 마이너스 0.14%로 하락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권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충북은 0.04%가 상승을 한 가운데 충남이 마이너스 0.03%, 세종이 마이너스 0.14%, 대전이 마이너스 0.06%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은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세종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마이너스 0.13%에서 이번 주는 마이너스 0.14%로 0.01%가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 소형 평형에서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되는데 매수 심리와 거래 활동이 위축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 가격 동향입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0.01%가 하락한 가운데 지난주와 같이 하락폭을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수도권은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이번 주는 마이너스 0.1%로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서울 역시 보합세에서 마이너스 0.01%가 하락한 모습이고요.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16%에서 이번 주는 마이너스 0.28%로 하락폭을 확대시킨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지도를 보면서 충청권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은 충북이 0.04%가 상승을 했고요. 충남이 마이너스 0.05%, 세종이 마이너스 0.28%, 대전이 마이너스 0.04%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마이너스 0.01%가 하락을 했는데 세종의 경우는 지난주 마이너스 0.16%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28%로 하락폭이 확대가 됐는데요. 일부 지역 신축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 입주 물량이 이제 누적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과 충청권 관심 뉴스와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클릭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